안녕하세요. 유형식 TV의 유형식입니다. 오늘은 이제 앞서 방송에서 손혜원 의원님과 SBS 방송에 대해서 뉴스에 대해서 먼저 방송을 해드렸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제도의 확정으로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날리게 된 부부의 사연입니다. 전세로 집을 얻어 이사하고 바로 그날 전입신고를 했는데도 이렇게 됐습니다. 전입신고한 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했는데 근저당 효력은 바로 즉시, 전입신고 효력은 그 다음날 생기게 된 제도 때문입니다. 시청자의 억울한 사연을 듣는 코너 못 참겠다에서 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입신고하고 근저당하고 같은 날인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부터 된다. 보증금은 못 돌려받는다. 자, 이거는 이제 KBS 9시 뉴스에서 못 참겠다라는 코너에서 보도를 해드린 건데, 이분이 이제 방금 뉴스에서 이제 요약했다시피 전입 신고한 새로 이사 가서 이제 이사 당일에는 못하고 월요일 날 하셨나 봅니다. 금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지원센터가 영업을 안 하니까는 월요일 날 가서 하셨는데, 또 이 새로 이사간 집이 주인이 바뀌면서 새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을 한다 봅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 날짜와 근저당 일자가 똑같은데, 근저당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한 효력은 전입일자는 그 다음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을 갖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단이 난 건데, 이 사건은 이제 제가 좀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힘든 게, 이분은 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 유형식 TV 방송을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처지에 이사철 3, 4월이면 이사철 아닙니까? 그런 예방하는 차원에서 오늘 방송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 또래 이제 20, 30대가 이제 전월세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억울한 처지를 안 당하시려면은, 물론 이제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잠깐 이제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비슷한 수법, 자, 천안과 동탄, 이 뉴스를 제가 한번 쫙 읽어봤는데요. 대전 지역도 지금 이분들이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천안이나 대전이나 동탄에 이 A씨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소유자로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여러분, 이 뉴스는 이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분 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동탄 이기 신도시에 A씨라는 사람이 300채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한 겁니다. 갭 투자. 여러분 갭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언제입니까? 이거 2015년서부터 16년 사이 그쯤에 여러분 갭 투자라고 많이 언론에서도 많이 부추기고, 예? 갭 투자라고 했는데 지금 터질 게 터진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뉴스는 이제 한번 동탄 300여 채 경매 검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보시고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앞서 억울한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한 그런 사연과 이 사연, 얘는 진짜 작정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놈입니다. 이 300여 채. 예? 얘는. 그러니까 자기가 도망갈 구멍, 토끼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진짜 작정한 놈입니다. 얘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 건 좀 그렇고, 그러면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지, 예? 앞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 사는 경우가 아니고, 전세나 월세로 집을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이 처음에 이제 살 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 직거래하는 그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직거래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직거래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허위 매물도 있고, 또 당하면은 거기서 이제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공인 중개사가 이제 사기치는 경우도 많죠. 뭐 거제도 그것도 있고, 얼마 전에 뭐 저기도 있고, 휘문의숙인가요? 거기서 이제 오피스텔, 그걸 또 이제 아파트 관리 회사가 이제 공인중개사도 거기에 연관됐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월세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등기부 등본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의 소유권이라든지 뭐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등기부 등본은 꼭 3번을 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월세 계약을 맺고 싶을 때 이제 마음을 정할 거니까, 이 집에서 전세나 월세를 얻어야겠다 했을 때 등기부 등본을 한 차례 띄시고, 계약하기 전에, 전월세 계약하기 전에 또 2번째로 띄시고, 그리고 또 3번째로 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처음에 이제 9시 뉴스에 나오신 것처럼 전입신고하시고, 예? 그리고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입신고하시고 그 다음날 또 등기부 등본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고서 근저당 설정일이 똑같으면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날 등기부 등본을 띄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뭐 가처분이라든지 가등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그런 권리 침해 사항이 있는지를 또 한 번 확인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의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는 등기부 등본은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시력이 있습니다. 공시력은 왜 공시력이 있냐면, 우리나라처럼 뭐 전세 제도라는 특이한 사항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전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세 제도와 월세 제도에서 이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 이 제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을 공시력이죠. 공신력은 없습니다. 공시력을 인정하는 것은, 왜냐면 하나하나 뭡니까? 권리관계를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공시력이 있는 등기부 등본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터넷 등기소가 있고, 또 이제 열람이 뭐 몇백 원이고, 이제 발급도 바로 자기 PC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공시력이 있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야 하고, 또 두 번째는 거기 공신력은 없지만, 공신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부 등본에 표시된 소유자와 직접 대면을 하고서 전월세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거제도 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을 월세로 내놨는데, 이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을 못 만나게 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는 전세 보증금을 받는, 예?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그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 있는 소유자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한두 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 30대 사회초년생이 진짜 10년, 5년, 10년을 월급을 모아서 예?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번 집주인을 만나는 것을 태만히 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뭐 5년, 10년 동안 월급 적금을 부어서 마련한 그 뭐 5천만 원이든지 1억으로 전세를 얻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 월세를 얻으면은 매달 그 월세를 임대료를 내야 되고 또 이제 그 매달 송금을 하려면은 귀찮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월세를 안 하고서 전세 보증금 그건 이제 계약 끝나면은 돌려받으니까는. 그런데 저의 생각은 전세를 이제 지양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처럼 그 부동산 시장이 금년부터 여러분이 그 부동산 관련 유튜브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혼란의 시장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향기. 저는 이제 침체기가 아니라 아예 폭락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고령 사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고령 사회에 따라서 국가가 이제 세수가 모자랍니다. 그 초고령 사회의 어르신들을 서포트를 하려면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집주인들이 그 임대소득이죠. 330조나 되는 불로소득, 30조나 되는 불로소득으로 추정되는 거기에 대해서 그 세금을 앞으로는 그 빅데이터와 AI를 통해서 국세청이 매길 수밖에 없고 또 증권을 소유한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주식을 소유한 자산소득에 대해서도 그 세금을 매길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기업이 갖고 있는 800조라는 그 산해유보금에 대해서도 역외탈세 조세 회피처에 숨겨져 있는 900조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이제 그 투명하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앞으로 처지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은 이 동탄 그 이기 신도시 방금 보여드린 그런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세 그 2년 전에 전세 보증금 저기는 3억이었는데 지금은 1억 5천으로 떨어져 있으니까는 집 주인이 자기 돈으로 1억 5천을 메꿔서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께서 요번에 그 임대차 계약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전세로 임대차를 하지 마시고 월세로 하실 것을 권유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등기부 등본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은 최소한 띄자. 그리고 이제 네 번도 또 띄자. 그러니까 수시로 연락 몇백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그 등기부 등본 표제부에 나와 있는 소유자와 얼굴을 맞대고서 계약을 하자. 셋째,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월세 계약으로 자기 돈이 이제 매달 이제 뭐 60만 원, 100만 원 월세가 나가는 것도 물론 아깝다는 게 아닙니다만 그게 이제 리스크 관리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제 인생 선배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거.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보십시오. 작년 7, 8월 달만 해도 7억이었는데 지금 1월 달 그냥 몇 개월 만에 그 5억 초반입니다. 예?
그런 경우가 지금은 앞으로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전세보증보험 든다는 것은 아실 테고, 또 손해보험사에서 그 상품 중에 부동산 권리보험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좀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좀 장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 부동산 권리보험,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이 아수라판이 되려고 하는, 급격히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법무사와 아니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도 이제 좀 상담함으로써 회피하는, 예?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조언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